안녕하세요. 저 다원교육에서 통합사회랑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강민입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저 여기 연단 올라오는 사람 중에 저만 남자라서 좀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설명을 할 때마다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수업할 때 그리고 설명회는 항상 떨어요. 그래서 좀 버벅거려도 긴장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술렁술렁 하시는데 저 맞거든요. 네, 조금 여기 돈 좀 들여서 찍은 거고 10년 전에 찍은 거라서 지금이랑 조금 풍화를 맞았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요거 전공은 제가 정치랑 법 전공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따 오늘 설명드릴게 다른 선생님들께서 일반사회랑 그다음 윤리 관련해서 설명을 많이 하실 거라서 저는 이제 사회과 중에서는 정치랑 법 과목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가 또 주력으로 미는 파트가 지리거든요. 그래서 지리에 대한 과목 그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다원교육에서 목동고등학교 통합사회랑 한국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리과 선택 과목에 대한 거 그리고 일반사회과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랑 법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광고를 살짝 넣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말씀드릴 과목은 세계시민과 지리입니다. 자, 어머님들 앞에서 이제 박진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뒤에 이제 고소연 선생님, 그리고 그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건데, 선택 과목 자체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리고 융합과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는 거는 이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게 세계시민과 지리거든요. 요 과목 같은 경우에, 요런 식으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단원별 설명을 드릴 파트인데, 세계지리 과목이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단 차이점은 뭐냐면 4단원에서 7단원까지 세계지리에서 들어가는 각 대륙별로 굉장히 지역적인 암기사항이 있거든요. 그게 요번에 이제 세계시민과 지리로 개편이 되면서 그 파트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적인 암기 파트가 빠진 거는 요 과목뿐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지리가 변형된 과목들에서도 지역별로 수도권, 영남지역, 호남지역, 아니면 북한지역 이런 식으로 외우는 파트가 굉장히 많이 공통적으로 빠져 있거든요. 그런 점을 이제 선택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넘어가기 전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속가능이라는 말이 사회과 전체로 굉장히 강조되는 이념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너네들이 어떤 식으로 사회를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니네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시더라도 이런 거를 전제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세계지리와 관련 있는 여러 쟁점을 다루는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조금 우리가 아는 세계지리라고 하면 지도 있고 기후그래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인데 의외로 학생들이 또 선택을 많이 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수능에서 9개 사회과 선택 과목 중에서 사회문화랑 생활과 윤리가 부동의 원투판을 친 거 맞는데요. 3위를 놓고 윤리와 사상 그리고 세계지리, 한국지리가 겨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에 대해서 학생들이 의외로 좀 많이 선택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제 박진 선생님께서 맨 끝에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머릿수가 등급을 가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모집단이 작은 데 들어가면 한 등 밀렸을 텐데 2등인데 등급이 밑으로 내려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좀 모집단이 큰 과목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계지리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여러 국가와 지역들의 차이를 탐색한다. 그래서 자연환경, 경제, 문화, 정치 같은 거에서 지도랑 기후그래프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리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배우기는 배우고요. 그리고 요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단순 암기가 아니고 이런 걸 응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삶의 다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주변에 살다 보면 이제 외국에서 경험이 있는 친구들 아니면 이제 다문화가 이런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아니면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자녀가 유학을 간다든지 해외에 진출해서 일한다든지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셨을 건데 그런 거보다는 강조되는 또 이제 요소 중에 하나가 문화적 포용성입니다. 지금 사회가 전반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이제 또 문화적 포용성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려주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게 이 과목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게 되면요. 세계화라든지 지역화 이거는 지금 현재 통합사회에서 통합사회 2에 있는 4단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화, 지역화 그리고 1학기 때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의 기후, 그래서 기후그래프 외워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지형, 요것도 세계지리에서 조금 어려운 파트인데 요것까지는 들어가 있고요. 문화랑 종교 그리고 에너지랑 인구, 그래서 세계지리 과목에 있는 주요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자, 학생들이 이 과목을 고르느냐 마느냐 할 때 어머님들께서 감안하셔야 되는 사항이 뭐냐면 학생들 통합사의 전체 성적만 보시는 게 아니고 영역별로 어디에서 맞고 어디에서 틀렸는지도 보셔야 돼서 기후 그래프에서 그냥 장마를 맞았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그냥 계속 장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분이 좋으면 여기서도 계속 기분이 좋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킬러파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통합사에서 이제 1학기 때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에서 나왔던 문제 그대로 캡틴의 기후군이라고 해서 이게 열대기온지 온대기온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산맥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된 대지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학생들이 지도를 잘 보는지 아니면 기후 그래프를 잘 보는지 이런 거를 꼭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여학생들이 더 유리한 파트에서 주요 종교의 특징 같은 거 약간 좀 암기가 필요한 파트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변경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적인 게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대륙은 무슨 특징이 있어요? 저 대륙은 무슨 특징이 있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산업 비율은 어떻게 이런 거는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좀 아무래도 2015년 이후에 22년에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분쟁의 원인과 지역의 최신화에서 그 전에 없었던 분쟁 지역 같은 게 추가로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래픽적으로 도표의 기준 연도가 바뀐다든지 이런 게 좀 바뀌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요즘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오면서 그 글을 하나 읽었는데 학생들이 지금 문해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언어 쪽이 아무래도 취약한데 그게 이제 글을 안 읽어서도 그렇지만 학생들은 도표 쪽에 좀 더 접근하는 게 유리합니다.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도 빠르고요. 그걸 반영해서 교과서에서도 그래픽 자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잘 읽는 친구한테는 유리하겠지만 도표를 많이 접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학생들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그림 같은 거, 아니면 뭐 축제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뭐 어머님들이나 저도 이제 중2 학부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보다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해외여행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사진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브렉시트가 있고 브렉그렛이라고 해서 지금 영국이 다시 브렉저 EU에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최신화돼서 수록되어 있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머님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신 거 추천 학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과가 4가지 영역이 있다는 걸 여러 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일반 사회, 윤리, 그리고 역사, 마지막으로 지리인데 지리하면 일단 손가락 접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래도 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도 공부할 때 저 수능 볼 때도 세계지리가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리 좋아하는 학생은 이쪽으로 선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좋아만 하면 안 되겠죠.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도랑 기후그래프 해석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가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올사탐 말고 과탐에서 사탐 하나 걸치라는 분들 아니면 사과탐 하이브리드로 가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리 과목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지구과학의 좀 소질이 있는 친구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대지형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형의 형성 과정 같은 경우에 이 지구과학과 연계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수능 강의를 할 때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탐 러너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너네가 무슨 과목을 하고 싶니? 네가 지구과학을 했었으면 한국지리, 세계지리, 쌍지로 가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지구과학을 잘하는데 한 가지 선택 과목을 사회 쪽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 세계시민과 지리를 비롯한 지리 과목 한번 고려를 해보실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정치, 외교, 이거는 뭐 여기저기에 다 걸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리, 그리고 어문계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생기부에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때 굉장히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과목이라서 이쪽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리 과목,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한국지리 탐구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지리와 관련 있는 여러 과목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적으로 외우는 파트가 굉장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요하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신설이 됐거든요. 요 한국지리 탐구 같은 경우에도 일반 선택이 아니고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좀 더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과 국가 그리고 세계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고요. 국토공간의 특성과 변화의 역동성. 그래서 수도권은 무슨 공업이 몇 퍼센트야 이런 걸 하기보다는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미래에 어떤 식으로 먹거리를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을 활용해서 국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학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저출생, 고령화, 국가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 모빌리티, 뭐 우리가 이제 신문에서 보던 게 교과서로 들어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리과목과의 차별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현재 그리고 미래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핫플레이스, 그래서 요 뒤에 나올 건데 핫플레이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는지를 참고를 하고 우리 동네를 핫플로 만들려면 너네들이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시 문제로. 그래서 통합사에서는 3단원 그리고 5단원이 이제 이번에 도시화랑 산업화와 관련된 게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위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국토를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경사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거. 학생들이 직접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사고의 확장을 유도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가야 되는가? 당연히 지리를 좋아야 되겠죠. 지리가 나왔는데 슬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역적인 게 빠졌기 때문에 사고력이 좀 더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 사고 능력의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리만 외우는 게 아니고 다른 파트와 연계를 시키는 것, 사회의 전 영역, 사회학과 같은 이런 파트에 대해서 이제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정책 제안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행정이나 정치외교 쪽으로 가보겠어요. 아니면 핫플레이스 같은 거 이런 데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경영에 도움을 줄 것인가 해서 경제 경영 전략 수립 같은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 그리고 지리는 당연히 지리 과목이니까 들어가죠. 이런 쪽으로 희망을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의 미래 탐구인데요. 이거는 조금 상당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아예 없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의 복합적인 특색을 이해하여 도시의 공공성을 높이는 과정이에 이제 교과서 이제 예시 교과서 뜬 거를 보고 이거는 도시공학도는 무슨 정책학 이런 책인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생들이 처음에 이걸 교과서 목차만 보면 난해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한테 오히려 이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요. 재미있는 과목일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가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전 세계의 도시화와 관련된 여러 이슈를 확인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성이 있는 과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불평등, 도시감이라 같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도시를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하고 도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주제가 도시로 향하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다른 게 뭐냐면 인문지리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아니면 도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을 경우에 뭐 범죄가 생길 수도 있고 경찰 생각하는 친구들은 요걸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도시가 너무 복잡해져서 환경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환경공학을 생각하는 과학 쪽 학생들이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지리 파트긴 하지만 단순히 도표를 외우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과 연계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파란색으로 써놨죠. 도시공학 건축 쪽에 진로를 희망하는 이과 학생들이 만약에 사탐을 선택한다면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리과에서 나오는 주요 과목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이 정도가 아마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주변 학교들이 개설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정치랑 그 다음에 법과 사회 두 과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공이다 보니까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 과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선택 과목 9개 중에서 법과 정치에서 정치와 법에서 이제 정치 파트만 분리돼서 신설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정치 제도에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 대표를 뽑을 것인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할 것인지 이런 거를 보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뉴얼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통합사에서는 2단원 그리고 통합사 1단원은 심화 과목이고 사실 이 내용은 중학교 1학년 때 사회 1 9단원에서 11단원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렵다 하는데 너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고 하면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킬러 파트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정치체제에서 내각제랑 대통령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수능에서도 어려운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주로 나오는 건 선거제도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마 개정이 되고서도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변경사항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파트가 독립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정치학업 과목에 비해서는 현실성이 좀 더 강조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정치라든지 우리 지금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정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좀 이제 시기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한 직접 정치처럼 이런 게 이제 최근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에 대한 얘기도 좀 그 전에 비해서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이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학생, 사회 전반에 대한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 문과에서 어머님들이 학교 보낸다 하면 궁극적으로 가는 게 몇 가지가 없잖아요. 로스쿨 간다. 아니면 뭐 고시 본다. 아니면 뭐 CPA 본다. 뭐 이런 거고 아니면 뭐 기자라든지 좀 그래도 전문직으로 간다. 아니면 대기업을 간다. 이런 건데 거기에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가 있을까요? 행정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배워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사시험을 비롯해서 모든 시험에 법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치학업에 있었던 기본적인 거는 소양으로 들어가야 돼서 정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치 외교 쪽으로 진로를 잡는다든지 법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로스쿨 가고 싶다 했는데 너 왜 정치 안 들었어? 왜 법과 사회 안 들었어?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사회 행정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과목은 법과 사회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법에서 독립이 된 과목입니다. 그 전과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넘어갈게요. 법의 정보가 이런 건 있는데 마지막 단원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 학폭에 관한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너네 주변에서 무슨 법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흥미를 돋궈주기도 하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얘기가 그 전에 비해서는 좀 실전용 과목으로 변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려운 파트, 지금도 수능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는 상속 파트에서 상속분 계산하는 거. 네, 우리도 힘든데 학생들이 계산하라고 하면 정말 머리가 아프겠죠. 자, 이런 거 배우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시기다 보니까 헌법 중에서 통치구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과 법, 저 마지막 단은 이제 신설 파트라서 아마 선생님들이 조금 저기를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건강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이제 시기적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됐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뭐 법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교양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왜냐하면 계약서 쓰고 이런 대학교 가자마자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사회, 문과 전반적으로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내신을 위해서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교양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이니까 만약에 좀 비슷한 비중으로 생각을 하신다 싶으면 고려해 보실 그런 과목이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변 학교들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과목들이 언제 배정이 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한 건데요. 사실 이게 픽스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제 최종적으로 인원이 확인이 되고 선생님 배정이 되면 이게 이제 오피셜로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선택 과목 고려하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넣어놨고요. 자, 제 수업인데 광고인데 뭐 이거는 이제 뭐 말씀까지 드리긴 그렇고요. 자, 뭐 나중에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녀들이 이제 좋은 선택 과목 결정해가지고 원하는 대학교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